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2026년 대한금융신문 금융교육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교육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와 금융소비자 중심 정책 방향입니다. 사실 오늘 이 포럼은 금융교육에 중점을 맞춰준 그런 포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국 금융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큰 가치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분야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금융교육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기조 강연은 앞부분 한 반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뒷부분에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서 금융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그 정책 추진 방향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목차는 크게 4가지 파트입니다.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추진 배경과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두 번째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 현행 제도가 거둔 성과와 또 현재의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앞선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의 주제인 향후 금융교육의 주요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우리는 DLF 사태라든지 홍콩 ELS와 같은 대규모 불안전 판매 사태로 인해서 막심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특성상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는 구조적인 정보력과 자금력의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는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 규칙을 확립하는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소비자 보호는 미시적, 거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시적으로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생존권을 방어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필수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거시적으로도 개별 상품의 불안전 판매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며 신뢰 기반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가치들은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도 그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한 금융소비자보호 고위급 원칙을 통해서 금융시스템의 신뢰 등을 위해서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아울러서 그 금융소비자보호와 최근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이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탄탄한 소비자 보호를 통해 시장의 신뢰가 먼저 확보되어야만 그 토대 위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금융의 혜택을 나누는 포용도 실효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는 경제의 혈맹인 금융이 모든 경제 주체에게 막힘없이 흐르는 구조를 지향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을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된 취약계층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권 금융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 분들에게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 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해소 및 금융 접근성 제고, 또 연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 및 장기 과잉 추심 관행의 근절,
끝으로 불법 사금융 근절, 피해자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체계 마련과 같은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도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의 이러한 이 변천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입니다. 당시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업권법에 소비자보호 규정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상품임에도 판매 채널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소비자 보호는 주로 사고가 터진 후에 수습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금소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큰 변곡점을 이제 맞이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권의 벽을 허물고 기능별로 통합적 규제를 도입을 해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두 금융상품에 6대 판매 원칙을 적용하고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통해서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그 현행 제도의 그런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서 우리 제도의 뼈대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율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대원칙은 상품의 본질적 기능에 주목하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입니다. 규제 대상은 소비자가 접하는 금융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대상 상품은 예금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 4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고 있으며, 규율 대상도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직접 판매업자는 물론 지혜이나 대출 모집인 등과 같은 판매 대리 중개업자, 그리고 자문업자까지 모두 법적 규율 대상에 포함하여 책임 있는 영업행위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6대 판매 원칙을 전 금융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채산 상황과 투자 경험을 면밀히 고려하는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비롯하여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는 설명 의무, 그리고 불공정 영업이나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을 통해서 판매 현장의 건전한 규범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실효적인 방어권들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일정 시간 내에 조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 또 금융회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했을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을 통해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구제 단계에서도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 중지 제도나 소액 분쟁 조정 이탈 금지와 같은 그러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금융 현장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1차적인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완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금융회사 내부에 소비자 중심의 경영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했고, 또 CCO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를 검토하는 법적 규율 체계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대 판매 원칙이 도입되면서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 이런 핵심적인 규범들이
금융회사 직원들의 일상 의무에 내재화되었으며 또 불안전 판매를 엄단하는 엄격 엄정한 시장 규율이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의 실질적인 방어권과 피해 구제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통해서 능동적인 권리 행사 기반이 확충됨으로 인해서 실제 분쟁 조정을 통해서 소비자의 피해 구제율이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급변하는 그 시장의 속도를 제도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한계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입법 취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년이 지남에 따라서 최근에는 AI 도입 확대, 또 급속한 노령화 등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를 법과 제도에 충분히 담아내야 된다는 그러한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의 규율이 여전히 영업행위 등 판매 단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의 설계부터 제조에 이르는 전 단계를 포괄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통의 측면과 관련한 한계점입니다. 소비자보호 정책의 수립과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의 체감도를 측정하고 그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제도화된 소통 채널이 부재하다는 그러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교육과 관련된 측면입니다. 그간 금융교육은 양적 확대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전에 김상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수요자별 맞춤형 시스템이 부족했고 또 교육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금융교육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 5년차를 맞이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전면 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이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AI와 디지털화 등 새로운 금융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아울러서 디지털 소외나 금융피해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호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교육체계의 시야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규정 중심이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원칙 중심 규제로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기반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사전 보호를 위한 판매 단계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전 단계로 규율과 규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를 법적으로 확고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독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CCO의 선임 의무라든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서 현장과 호흡하는 소비자 보호의 소프트웨어 혁신도 병행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정책 참여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고용금융정책과 소비자보호 정책 등 소비자 전반에 걸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하나의 천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소비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어서 저희가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이라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축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금융교육은 지난 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양적인 측면에서는 꾸준히 발전을 해왔습니다. 2022년에 약 73만 6천 명 교육 실적에서 2025년에는 123만 6천 명에 달하는
역대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교육의 만족도입니다. 현재의 금융교육이 소비자의 눈높이와 니즈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이 슬라이드 이 표를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대별 금융 이해력 격차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령 금융 소비자가 금융사기 피해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절실한 교육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앞서 보신 슬라이드의 그런 데이터가 주는 교훈은 바로 명확합니다. 얼마나 교육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금융교육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와 교육 수요를 반영한 금융교육 대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애 주기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하고, 둘째는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적 금융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셋째, 최근에 이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맞춰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교육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까지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금융교육의 개선, 그 방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이 생애 주기별 금융 수요와 생활 환경을 고려하는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고교 선택 과목으로 채택이 된 금융과 경제 생활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층에는 올해 저희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1 전문 재무 상담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해서 자산 형성과 신용 관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생업에 바빠 대면 교육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부의 이전이나 노후 투자 설계 등을 내용으로 온라인 콘텐츠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노인의 날과 연계한 전국적 집중 교육 기관을 운영해서 생활 밀착형인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취약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적 금융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과 군복무 중인 장병 등 교육의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방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용유의자,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는 단순한 금융교육을 넘어서 불법 차금융 예방과 채무조정 제도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함께 안내해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자산 증식을 돕는 생산적 금융교육의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금융교육이 피해 예방에만 머물지 않고 청소년기의 기초 체력부터 청년, 중년기의 본격적인 자산 증식, 고령기의 안정적 관리까지 단계별 금융 리터러시를 체계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국민들이 금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걸 한꺼번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도 조금 빠르고 했는데요.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각 생애 주기별 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제 생활의 현장에서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올 한 해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게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기조 강연의 결론이자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